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분첩 김원주 수필집. 손수건. 둘째를 낳고 불현듯이 얻은 병이다. 눈물샘이 막혀 눈물이 제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은 것이다. 하기야 눈물에 무슨 길이 있겠는가마는 눈구석에서 자꾸만 밖으로 눈물이 흘러나오니 탈이 나긴 난 모양이다. 강한 햇볕이나 바람이 심한 날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어딜 가나 자꾸만 흐르는 눈물 때문에 항상 손수건을 챙겨야 한다. 이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은 수술 한 번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지만 그 수술이란 것이 전해 듣기로는 얼마나 무서운지 감히 마음을 내지 못한다. 시도 때도 없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거두어내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렇게 미적대는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하다. 눈물을 찍어내는 일도 일이지만 문제는 손수건이다. 노상 들고 있던 손수건을 어디다 놓았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냥 수시로 잃어버리는 것이다. 옛날 우리 어머니의 저고리 소매자락에 흰 가재 손수건을 넣고 다녔었다. 한복에 주머니가 없으니 별 도리가 없이 넣고 다녔겠지만 잃어버리는 법은 없었다. 엄내 장애라도 갈라치면 이것저것 곱게 치장을 하시고 마무리는 꼭 흰 가재 손수건을 탈탈 털어 소매자락에 넣고 길을 나섰다. 돌아오시는 길에 떼약볕이 뜨거우면 도랑물에 적신 가재 손수건을 파라솔처럼 머리에 얹고 오기도 했다. 어떤 날은 쑥떡을 싸오기도 했는데 얼마나 똘똘 말아 샀는지 콩고물이 흰 수건에 치자물을 들이기도 했다. 큰 시장에서 필로 천을 떠 가지고 와서 일일이 잘라 재봉틀에 박으셨다. 아버지 양복 속으로 들어갈 손수건은 큰언니 솜씨로 가장자리를 뜨개질했다. 망고개에 낳은 막내딸이 못내 부끄러웠던 어머니는 정말 야속하다 싶을 정도로 학교에 한 번 오시지 않았다. 소풍도 하계회도 큰언니 손에 이끌려 다닌 탓에 아이들은 언니가 우리 어머니인 줄 알았다. 12살 나던 해 가을 운동회 날이었다. 당신 혼자 생각해도 너무했다 싶었던지 그날 어머니는 물빛 치마 저고리를 입고 철봉 옆에 서 계셨다. 먼 발치에서도 어머니임을 금방 알아차린 나는 길게 목을 빼고 헛손질을 해댔다. 그제야 나를 보신 어머니는 오른쪽 소매자락에서 꺼낸 흰 가재 손수건을 나를 향해 흔드셨다. 어머니 등 뒤로 가을 햇살이 사선으로 내리꽂히고 있었다. 흰 가재 손수건이 우리 어머님을 확인시켜주는 무슨 징표 같아서 와락 목이 메어왔다. 동네 잔치가 있는 날은 손수건이 또 요긴하게 쓰이고는 했다. 담장을 넘어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에 모두 지쳐있을 때 호박 넝쿨을 헤치고 어머니가 우리를 부른다. 한 걸음에 달려가면 손수건이 겨우 묶여질 만큼 불룩하게 부침개를 담아 넘겨주신다. 집에 와 펼쳐보면 삶은 돼지고기가 섞여 있을 때도 있고 과일이 있을 때도 있었다. 제비처럼 어머니가 넘겨주시는 모이를 받아먹고 오후가 되면 서로의 배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했다. 저녁 때 집에 온 어머니는 하루 종일 잔치집 일이 고단했을 텐데도 부른 배로 잠들어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며 더 행복해 하셨다. 눈 감고 있어도 가는 게 세월이라고 했던가. 이제 나는 그 시절 어머니의 나이가 됐다. 1인 다역을 한 어머니 삶처럼 어머니의 흰 손수건 역시 다용도였음을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 6살 딸을 낳아 키우며 굽이굽이 눈물 없이는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눈물을 거두어 준 것이 아마도 흰 손수건이었을 것이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가는 단풍놀이 때는 손끝에 말아지고 너울너울 춤도 추셨을 것이다.
자식들의 콧물 눈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젠 손자들의 그것까지 어머니의 손수건 하나에 다 녹아난다. 구정뜨개 실로 한 바퀴 솔잎 무늬를 짜는 어머니의 흰 가재 손수건은 팔순이 넘은 지금까지도 엄마의 오른쪽 저고리 소매자락에 고이 다리를 털고 있다. 쑥 물처럼 서디선 어머니의 삶과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